저희 커뮤니티 나오시는 평균적인 나이 중에 제일 성실하고 제일 성과가 많이 났던 분이 50대 여성이에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막 강사 진출하고 대행사 창업하고 저자 되고 별걸 다 하고 계세요. 오히려 40대 때는 진짜 일이 많아요. 뭔가 내가 챙길 게 너무 많아. 근데 딱 50대 되잖아요? 삶에 여유가 있고. 50대, 60대 분들도 집에서 시작하는 온라인 부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커뮤니티 나오시는 평균적인 나이 중에 제일 성실하고 제일 성과가 많이 났던 분이 진짜 놀랍게도 50대 여성이에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막 강사 진출하고 대행사 창업하고 이제 저자 되고 막 별걸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 봤더니 저도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40대 때는 진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챙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애들도 너무 어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케어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신경 쓰고 돌아볼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딱 50대 되잖아요? 애는 다 컸어. 또 막 남편 밥 안 해줘도 막 다 밖에서 잘 먹고 다녀.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만날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때 진짜 뭐 삶에 여유가 있고 막 노후대책 다 돼 있고 이런 분들은 맨날 쇼핑 다니면서 그렇게 살겠죠? 근데 사실 누가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인구가 있다 그러면 100% 중에 아마 한 소수한 10% 상위 10% 정도만 그러고 계실 것 같고 나머지 90%는 와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할 나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그때 돼서 이제 나 시간 여유도 있고 조금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시작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 60대 분들 지금 도전하신다 그러면 너무나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막 야망 이런 것보다는 되게 재밌는 거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러 오세요. 나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한 걸로 뭔가 성과를 내보고 싶어. 이게 되게 다른 건데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막 예를 들면 제가 막 책 쓰기 과정을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막 다 50대 분들 많이 오셨어.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하면 나도 뭐 하나 남기고 싶어서 그냥 이게 나한테 인생에 좀 즐거운 경험일 것 같아. 이런 어떤 재미를 들고 오세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성과가 빠른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몰입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더 성과를 빨리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조금 시작할 때 좀 많이 주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디도 없는데 나 로그인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이런 거 뭐 하나 하려면 항상 자녀들 막 도움받고 이랬었던 난데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또 반반 나눠요. 왜냐면 자식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하는 거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해보려고 왔어요. 나 직접 배워보려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런 거를 이제 못하면 앞으로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정말 선생님이면 잘 알려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용기 내서 와봤다. 그러니까 저 좀 잘 부탁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하는 때는 다 낯설고 어려워요. 두렵고. 근데 시작하기에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은 어려운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그건 되게 익숙하고 쉬워져요. 근데 특히 블로그는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봤던 매체예요. 그리고 시니어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채널인 게 우리가 블로그 안 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 하고 있거든요. 어디 놀러 가면 맛집 안 보세요? 검색하잖아요. 리뷰 보시잖아요. 또 요리 찾아볼 때 저희 엄마도 핸드폰 하나도 다룰 줄 모르시는 분인데 아니 요리 레시피를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다 하세요. 이미 나는 블로그에 읽는 어떤 그 방문자로서는 익숙한 채널이라는 거죠. 이제는 익숙했던 어떤 방문자로서의 입장에서 이제는 콘텐츠의 생산자로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라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 야 처음엔 다 그렇지 누가 시작부터 잘해?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출발하시면 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강의 대상자가 9살부터 80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도 가르쳤어요. 제가 외국인 블로그 가르쳐가지고 막 블로그 무슨 대회 나가서 수상도 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은
그 대상을 다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정말 저랑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될 때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셨던 부분은 어떤 점이었나요? 그 핸드폰에 나 진짜 뭐 타이핑도 진짜 독수리 타법이다. 나 진짜 막 눈도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진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손가락으로 타이핑 안 해요. 저 음성으로 마이크 들고서 소리로 타이핑 하거든요. 이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큰 노트북에서도 화면 보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무조건 이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얻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내기 시작하셨나요? 저도 최근에 제 수강생을 만나가지고 그분 수익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정확히 지금 나이가 50이시고요. 저랑 블로그 코칭으로 한 10번 이상을 만났어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1년 넘는 한 2년 정도의 어떤 텀을 두고 만났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북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북콘서트에 이분이 이제 뭔가 참석자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행사 끝나고도 안 가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저 대표님 몰랐는데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대표님이 저 살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이야? 나는 블로그 가르쳐준 거밖에 없는데 내가 누굴 살려? 이러면서 좀 의아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렇게 여쭤봤더니 본인이 저랑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집에 가정에 뭐 불화 같은 게 생기면서 되게 심한 극심한 우울감에 좀 쌓여가지고 거의 이제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시도까지 하시고 그거 이제 막내딸이 막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감정의 마이너스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대요. 근데 그러다가 나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랑 같이 코칭을 시작하신 거예요, 블로그를. 그래서 매달 너무 성실하게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병에 걸리셨대요. 근데 이상한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완전히 무염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든 치료의 시기들을 이제 겪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선생님 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내가 아프려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저 이렇게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니 정보도 너무 없고 선생님이 강의 때 항상 얘기하셨던 희귀하고 가치 있는 폐쇄적인 정보가 훨씬 더 돈의 가치가 깊고 정보의 가치가 깊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저같이 이제 같이 앓고 있는 환우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걸 좀 발전시켜서 병원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 블로그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고 저는 진짜로 진성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리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방법은 알고 있어. 이제는 자신의 성실함만이 자신의 꾸준함만이 이제 결과를 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 무조건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세요. 뭘 망설여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계기로 실제로 이분이 열심히 막 병원 제안서 만들고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 그동안 썼던 이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네에 자주 가던 병원들의 마케팅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제안을 막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약이 성사돼서 지금 원래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시던 원래 병원 직원이셨거든요. 그거를 본업으로 하면서 거기도 경력이 막 10몇 년, 20몇 년 이렇게 되실 거예요. 되게 긴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 페이도 굉장히 높은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블로그 병원 그 마케팅 대행하시는 리뷰어로서 그게 월에 거의 월급에 넘어서는 그런 금액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었던 아이들과의 어떤 문제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본인의 업을 도우면서 이제 사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용돈 줄 수 있는 여유롭게 용돈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전원주택으로 이사갈 계획이 곧 이뤄질 것 같다. 그 꿈꾸던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선생님 초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얼마 벌었냐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에 330
33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 본업을 하면서 330만 원의 부가 수익을 본인의 그냥 병원에 어떤 경험과 기록을 했던 어떤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일상을 기록했던 것들이 그걸로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본업에 병원 원무과라는 어떤 전문적인 직종에서 오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게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했던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블로그 제대로 알려줘서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병원 그만두지 말라고 한 거 신의 한 수였다.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원무과 직원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병원 원장님들에게 굉장히 큰 마케팅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분이 직장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서 이 블로그 배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본인은 거기에 있으면서 이걸 이어갔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경험을 절대 버리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그 커리어를 활용하고 이용해라. 그걸 자기의 브랜드에 이제 적용시켜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니 저도 진짜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은 이렇게 시니어 분들 중에 저와 만나고 오랜 시간 동안 교류하고 그걸 성과로 이어져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5, 60대 시작하는 건 뭐 두렵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수익 진짜 낼 수 있냐? 당연하다 라고 확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통계인데요. 물론 제가 모든 분들을 가깝게 교류하고 그분이 뭘 했다 이런 거 다 저에게 다 보고하진 않으니까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를 10번 이상 만난 분들은 다 돈을 블로그로 벌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자신의 열정과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투자, 그리고 돈에 대한 투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 무료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하는 어떤 무료 행사든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거에도 적극적으로 뛰어오셨어요.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또 돈을 내고 또 들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 내가 익숙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이거를 숙련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몰입하신 거예요. 저와의 관계성에. 그렇게 되신 분들은 지금 저랑 인생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가 됐고요. 그분들이 이제는 저의 사업 파트너가 돼서 내가 못하는 부분들, 시간이 부족하거나 뭔가 못 가는 환경들이 있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저 대신 블로그 강사로 가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데뷔시킨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누구를 보낸다고 해도 소개할 때 제가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려워요.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확실하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 분들이 부업을 시작할 때 특히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어렵다는 말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 어려운 건 맞지만 저는 어렵다는 단어를 뇌에서 지워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네, 뇌를 속여야 되거든요. 나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다. 근데 낯선 거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런데 계속 내 입으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들만 계속 내뱉잖아요. 그럼 뇌도 맞아, 당신은 이거 못해. 당신한테 이건 버거워, 어려워 라고 하면서 진짜 나를 못하게 계속 찍어 누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낯선 거예요. 저라고 처음에 블로그 할 때 안 어려웠겠어요? 저도 처음 할 때 어려웠어요. 저도 낯설었죠. 근데 지금 저 하는 거 보시면 어때요? 와, 어떻게 손이 저렇게 빨라? 어떻게 저렇게 빨리 글을 써? 어떻게 저렇게 퀄리티 있는 글을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만들어내? 놀라우시잖아요. 오래 해서 그래요.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렵다라는 말 지우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낯선 거지만 익숙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긍정의 언어, 그리고 긍정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업을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 참여하셨던 50대, 60대 분들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셨나요? 오늘 여기 오는 길에 통화했던 분입니다. 최옥주라고 하는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49에서 50이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저를 만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저를 만났냐면 프루덴셜에서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보험 판매원을 모집하는 특강에 이제 모객을 위해서 저를 이제 강사로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의 인원이 몇백 명이 모였거든요. 그 역삼에 굉장히 큰 강의장을 통으로 대관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블로그로 수익 내는 수익화 강의를 했었어요. 그 뒤에 이제 보험 판매하는 어떤 모객 강의를 이어서 갔던 거고요. 근데 그때 저 강의만 들으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이 다 이탈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강의만 하고 가도 됐는데 제가 그 보험 판매원 모집하는 강의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 나가게 하면 어떤 민폐도 있으니까 끝나고 이 분들이랑 인사 나누는 시간, 저 보러 오신 분들하고 좀 교류하는 시간 갖고 여유롭게 가자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되게 수줍게 찾아오셨던 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막 사진 찍어요 막 이렇게 되게 수줍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한 장 찍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저의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일반인의 저자 대비를 하는 그런 책 쓰기 모임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자가 되고 싶다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이분이 정말 열정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 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원고 제출하시고 하셔서 되게 좋은 책을 하나 만들게 됐고 그 책은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직접 책에 교정 교열까지 다 하고 그 저자 프로필 사진도 찍어드리고 책 디자인까지도 제가 같이 다 해드렸던 굉장히 저랑 깊은 관계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농어촌으로 약간 귀농을 생각해서 그 농어촌 지역센터 중에 고향이 본인이 이제 전라도 쪽이신데 그쪽에서 이제 약간 농어촌 전문 강사로서 소셜 이런 미디어 같은 걸 가리키는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킵해놓고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진짜 전라도에 있는 농업센터에 블로그 강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조 강사랑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강의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추천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학벌이 어땠냐면 고졸 출신이셨어요. 네, 지금도 고졸 출신이시죠. 대학을 더 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고졸 출신의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기회를 저라는 강사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분 진짜 잘할 수 있는 분 맞다. 또 농어촌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령대가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주실 분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그걸 통해서 첫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의 강사로서의 진출과 또 저자로서의 진출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그 이후로 더 놀라운 건 오늘 제가 진짜 통화하면서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실하게 블로그 하시고 노력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50플러스 센터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약간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소셜 강사, 블로그 강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공예 쪽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취미로 가지셨던 모든 그 생활들이 다 업으로 이어지면서 본인의 용돈벌이 플러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여가 활동을 블로그를 통해서 이뤄가면서 그렇게 전문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가장 길게 보고 가장 가까이 교류했던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저의 손을 탔던 제가 에너지와 시간과 뭔가 어떤 애정을 품었던 그 분들의 성공 사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봤겠지만 지금 인생에서 가장 빠른 게 오늘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저도 하루가 다르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막 가리고 왔지만 사실 이렇게 해보면 여기 저 흰머리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제 40 초반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제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이 내가 제일 건강하고 지금 제일 예쁘고 지금 제일 열정이 넘치고 지금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뒤로 갈수록 뭘 더 시작하는 게 더 쉬워질 것 같으세요? 더 힘들어지죠.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망설이고 뭔가 이제 남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이럴 때 아닙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나의 노후 대책을 대비할 수 있는 나의 용돈벌이, 그리고 나의 어떤 생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구조와 루틴을 가지고 그것들을 쌓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니까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 수강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재인 강사를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한 번만 만난 사람은 절대 없을 거다. 내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 더 제대로 알려주는 강사라는 걸 실제로 수강해보신 분들이 다 경험하시고 정말 지인의 추천으로 저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좋다 해서 사람들 끌고 오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강사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제 현업 블로거로서 활동을 했고 이제 세일즈 블로그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유통에 대한 부분을 놓지 않고 세일즈를 하면서 이 현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일즈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녹인 쇼핑 커넥트 강의이고 2025년 8월에 생긴 강의라서 이거는 완전히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알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진입할 시장입니다. 이 초기 시장을 여러분들이 빨리 저와 함께 시작하셔서 잡으신 뒤에 저랑 같이 그냥 이렇게 잔잔한 성장 말고요. 고속, 초고속 성장을 함께 이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